프리뷰를 일단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화면에 메뉴 버튼 두 개가 있죠. 상품 목록이 나오고 리스트 셀 하나 디자인한 겁니다. 구매한 상품 목록이죠. 상품 목록이 구매한 상품이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자, 이제 상품 상세 보기입니다. 현재 아래 주유 상태도 보이죠. 아래 보였던 현재 보유한 주유 상태이고요. 구매할 주유 상품 목록도 보이죠. 이것은 주유 상품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이상 런하지 않고도 개발 타임에서 볼 수 있는 프리뷰 화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런한 화면입니다. 구매한 내 상품을 볼까요? 구매한 내 상품이 없죠. 없다고 나오죠. 샵으로 바로 유도하여 상품 고를 수 있습니다. 다시 앞 화면으로 돌아가고 백하면 처음에 본 곳 화면 나오지요. 여기서 샵으로 바로 가볼까요? 위 섹션은 미니카이고 위 아래 섹션은 내비게이션 옵션 상품이 3개 보이는군요. 아까 내 상품에서 샵으로 바로 간 경우와 같은 그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샵에 가서 상품을 구매해 볼까요? 금액을 눌러야 구매가 실행됩니다. 확인하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실제 배포판에서는 여기서 인증을 받겠죠. 여기 구매한 표시로 체크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옵션도 하나 구매하면 프리미엄 체크되죠. 이제 구매한 상품으로 가볼까요? 여기 구매한 미니카와 옵션 하나씩 보이죠? 터치하면 상세 보기가 나옵니다. 목록을 다시 읽어드리는 버튼도 있군요. 아래쪽 보면 연료 상태가 보이죠? 연료를 구매하려면 여기를 누르면 유리 제품 2가지가 나오죠. 역시 여기서도 가격 버튼을 누르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연료 상태가 변하죠. 숫자 증가한 거 확인하고 여기 일로 있는 상태를 터치하면 연료를 소모시킨다는 의미로 차가 휙 지나가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주유를 하고 소모해 보겠습니다. 맞죠? 끝났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까요?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먼저 기본으로 생성된 앱을 개선한 객체입니다. 이 파일은 기본으로 만들어지며 앱 전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며 여기서 기본 화면에 컨텐츠 뷰가 들어가죠. 여기서 잠깐 앱을 개선한 SK 데모 UI 앱 스트럭처는 가장 먼저 생성되고 앱을 대표하며 제어하는 객체입니다. 먼저 기본으로 생성된 앱을 개선한 코드입니다. 앱 전체에서 데이터를 맡는 객체 스토어를 만들어 볼까요?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데이터 담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뷰나 앱형 스트럭트도 아니고 observable 오브젝트인데 그냥 값이 바뀌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샘플 데이터를 고정 데이터로 넣어두고
프리뷰나 UI 테스트 할 때 사용합니다. 샘플 데이터는 가독성이 좋은 튜프로 배열 코드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스트럭트 배열로 바꿔주면 편리합니다. 이 프로덕트 UI 스트럭처는 상품 정보의 UI 출력용 객체입니다. 뷰에서는 엠넷 구입 라이브러리와는 따로 있어야 합니다. 스토어킷2에서 제공하는 프로덕트라는 객체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하고 필드는 모두 프리미티브 타입이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프리미티브 타입은 기본이 되는 정수, 실수, 문자열처럼 단일값으로 되어 있는 타입을 통칭합니다. 여기 init 함수를 보면 아래 샘플로 초기화하는 생성자도 있죠. 그러면 이 샘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함수도 필요하겠죠. 대충 이렇게 UI만을 위한 샘플 데이터와 함수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일단 엔진 만들기 전 UI에서도 데이터가 뜨는 더 현실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뷰로 가볼까요? 헬로 월드는 없애고 내비게이션 뷰 프레임으로 갑니다. 여기서 잠깐 내비게이션 뷰는 웹페이지처럼 순차적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가기로 하나씩 빠져나올 수 있는 형태의 UI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크롤 뷰를 넣고 스크롤 바는 숨기고 또 그 안에다가 세로 영역, 즉 V스택을 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자열을 몇 개 넣지요. 색깔, 포그라운드 컬러나 폰트 간격 이런 거는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속성들 설명은 생략할게요. 여기 위에 보면 문자처럼 쓰는 이모지는 크게 키워 이미지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메뉴에 에딧에 가면 있죠. 여기 두 뷰는 변수 이름만 적어두고 아래에서 일단 에러가 나니 막아놓고 메인 작업부터 할게요. 이렇게 특정 뷰를 바 변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링크는 터치하면 다른 창으로 바뀌는 거죠. 위에 막아놓은 걸 다시 살리면 일단 텍스트와 이미지는 보이죠. 다음 두 번째 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면 아직 없는 마이 카라스 뷰 링크도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버튼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나중에 이 버튼을 누르면 스토어 뷰가 뜰 거고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누르면 마이 카라스 뷰가 뜨겠죠. 자, 그럼 상품 목록이 있는 스토어 뷰를 만들어 볼까요? 수입 UI 화면 파일을 새로 추가하면 항상 이렇게 기본 모형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스토어 뷰. 자, 그럼 기본 멤버 변수부터 만들어 볼까요? 앱 전체 데이터 객체에 있는 스토어를 인바이먼트 오브젝트로 선언하는 거 잘 보세요. 그리고 상품 목록 담을 배열과 현재 상품, 옵션 등 가변적인 변수들이 스테이트로 선언되는 점도 잘 봐두세요. 이 인바이먼트 오브젝트 스토어 변수는 어디서 붙여주는 걸까요? 그 변수는 여기 컨텐츠 뷰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앞에 스테이트 오브젝트가 붙은 거 잘 보세요. 그리고 상위 뷰에서 인바이먼트로 스토어를 넘겨준 겁니다. 클래스이므로 참조 형태로 넘어가죠. 다시 스토어 변수 인생을 한번 보면 여기서 선언되어서 디클레어, 여기서 정의된 후 이렇게 전달되죠.
여기서 프리뷰를 두 가지 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를 다크 모드로 볼 수도 있죠. 자, 리순 메모 해보면 다크 모드도 디자인할 때 참조가 됩니다. 스테이트 오브젝트, 인바이먼트 오브젝트, 다시 스토어 뷰로 가보면은 여기서 인바이먼트 오브젝트로 전달받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스테이트 오브젝트, 인바이먼트 오브젝트, 그리고 여기서 받아서 인바이먼트 오브젝트로, 그리고 여기 스테이트 변수들 상품 배열, 옵션 배열도 봐봐요. 자, 그럼 뷰 작업을 해볼까요? 상품 목록이니 리스트로 바로 들어가겠죠. 리스트 안에서도 섹션별로 나뉘는데 먼저 미니카를 먼저 가져오고 포이치로 루프를 돌려 각 항목을 표시하죠. 두 번째 섹션은 선택한 옵션인데 여기서는 단지 샘플로 UI만 확인하기 때문에 옵션 중 하나를 그냥 출력해 볼게요. 세 번째가 옵션 목록인데 내비게이션을 3등급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 가지 상품이 있죠. 리스트 셀 뷰가 아직 없으니 에러가 나죠. 일단 막아둬야겠군요. 일단 아이템은 안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세 개의 섹션은 확인이 됐죠. UI용 테스트용 샘플 데이터를 언어피어에서 넣어줘야 합니다. 프리뷰용 데이터는 여기에 넣을 때만 됩니다. 이제 이 에러 나는 리스트 셀 뷰 EX 만들어줘야겠죠. 여기 이 프리뷰 프로덕트 UI 함수는 아까 샘플 데이터 넣은 스토어에 만들었었죠. 여기 이렇게 상품 종류별로 리턴해주고 여기서 쓰죠. 그런데 프리뷰에서는 이 인바이먼트 오브젝트가 전달이 안 되니 프리뷰에서 이렇게 각각 만들어 붙여줘야 스토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프리뷰가 에러가 뜨죠. 그건 아까 리스트 셀 이게 아직 없어서 그러죠. 바로 만들어 줘야겠어요. 리스트 셀 뷰. 이 셀 뷰는 스토어 뷰와 마이카스 뷰에서 사용되죠. 멤버 변수에는 출력할 상품이 있겠고 판매 가능한지와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변 변수가 있고 가변적이면 스테이트가 붙어야 해요. 다음은 생성자. 생성자에 변수가 붙으니 프리뷰에 에러가 났죠. 그러면 프리뷰도 수정해 줘야죠. 이렇게 프리뷰만을 위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스토어에 있는 샘플 데이터의 일부를 넣어주죠. 바로 뷰로 갑니다. 먼저 상품의 아이콘은 이미지를 안 쓰고 이모지를 썼군요. 여기 사각형 라운드 처리 방법은 메모에 두었다가 다시 쓰면 좋죠. 상품 상세 내용은 판매 상태에 따라 출력 방법이 다른가 봐요. 여기 구매 버튼도 상품이 팔렸을 때와 아닐 때 다르죠. 일단 에러나니 상세히 보기 함수 만들 때까지 일단 막아두고, 자, 여기까지 프리뷰가 뜨죠. 여기 위에 프리뷰 코드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이제 상세 보기 뷰를 만들어 볼까요? 뷰가 하나일 때는 리턴을 생략할 수도 있죠.
판매 안 되는 상품일 때 상세 내용은 뭐가 다를까요? 오토 리뉴어블이면 옵션인데 그럴 때는 둘 다 보이고 그 외에는 하나만 출력하도록 되어 있군요. 구매 버튼은 이미 판매된 경우 체크 표시를 하고 아닐 때는 가격을 표시하죠. 그럼 이에 막아놓았던 걸 다시 살리면 타이틀이나 상세 내용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버튼의 스타일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 오류가 나죠. 이 구매 버튼의 스타일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이 구매 버튼 스타일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따로 만들고 가야겠어요. 일단 정리 좀 하고. 바이 버튼 스타일. 이 스트럭처는 뷰가 아니고 버튼 스타일이니 프리뷰도 없지요. 판매 여부 값으로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들고, 메이크 바디는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버튼 스타일의 프로토콜이지요.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의 속성들을 모아서 리턴합니다. 잠깐만, 이 메이크 바디 함수는 상위 객체에서 프로토콜로 지정된 함수라 똑같이 만들어 제공해야 합니다. 오버라이드 또는 버추얼 함수라고도 하죠. 그러면 바이 버튼 스타일을 사용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버튼 스타일을 막아두었던 것을 다시 살리면 그러면 구매용 버튼이 모습을 드러내죠. 이제 리스트 셀이 완성되었으니 이걸 사용하던 리스트 뷰로 돌아가 보죠. 아까 막아두었던 리스트 셀 라인을 다시 살리면 리스트 아이템들이 나타나죠. 여기 다크 모드 창에도 나타났죠. 여기 마이 서브스크립션은 프리뷰용 샘플이지 실제 내가 선택한 옵션은 아니죠. 이것은 여기 프리뷰 코드에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UI 코딩 중에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프리뷰가 아니고 앱을 실행한 런타임에는 어떤 모양을 할까요? 시뮬레이터 기종은 아이폰 11 모델을 선택하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다른 모니터에 시뮬레이터 앱이 실행되었군요. 자, 샵 버튼을 눌러보니 아무 반응이 없네요. 홈화면 컨텐츠 뷰 소스로 가서 그렇지, 여기 막아 놓았군요. 풀고 다시 해보면 내비게이션 링크 때문에 버튼을 터치하면 스토어 뷰로 넘어가죠. 방금 전 누른 샵 버튼은 여기 있고 두 번째 버튼은 아직 타겟이 없죠. 마이카스 뷰를 만들어야겠네요. 프리뷰 코드에서 두 뷰를 좀 다르게 해보죠. 아래 하나는 변수를 false로 한 것을 잘 봐두세요. 먼저 멤버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생성자를 만들어 보죠. 여기 프리뷰에서 false 주었던 거 여기에 적용되죠. 뷰는 스토어 뷰와 비슷하게 v스택으로 시작하여서 먼저 데이터, 즉 내가 구매한 상품이 없는 경우와 내 상품이 있는 경우 목록이 나오겠죠. 역시 스토어 뷰에서처럼 리스트를 섹션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옵션 목록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신 버튼. 원마표에서 샘플 데이터를 넣어줘야 프리뷰에서도 볼 수 있죠. 미니카 하나와 옵션 상품 하나를 샘플로 넣어 볼까요? 여기 클로저, 즉 함수 조각이 마지막 매개 변수인 경우 스위프트에서는 중괄호 코드를 밖으로 뺄 수 있죠. 그리고 목록을 터치하면 상세히 보기로 넘어가는데 일단 막아둬야 에러가 안 나죠. 프리뷰에서 상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위와 아래가 다릅니다. 그 코드는 여기 if else로 나누어 코딩했죠. 여기 코드에서 false는 내 상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false에 따라 샘플 데이터를 넣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상품의 상세 보기는 일단 막아두고, 홈에서 마이카스의 버튼을 링크로 방금 만든 마이카스 뷰와 링크해 볼까요? 시뮬레이터 샵은 아까 확인했고, 마이카스는 내비게이션 링크로 연결하여 이제 붙었죠. 다시 마이카스 뷰로 돌아와서 아까 다 못한 상세 보기를 해야죠. 프로덕트 디테일 뷰를 만들어서 내 상품 상세 보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프리뷰를 세팅하고, 멤버 변수를 설정하고, 여기서 잠깐 가변적인 멤버 변수는 스테이트를 붙이죠. G 스택을 쓰는 거 보니 뷰를 겹쳐서 팝업 같은 걸 띄울 모양입니다. 상품 이미지를 이모지 사이즈를 크게 하여 표시하고, 퓨얼 뷰는 일단 막아두고, 블로어는 앞에 팝업이 뜰 때 뒷배경을 흐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팝업 주변을 터치하면 팝업이 닫히도록 변수를 펄스로 합니다. 그리고 그 플래그에 따라서 위에 팝업을 표시합니다. 이 팝업은 일단 없으니 막아두면 그걸 뺀 나머지는 프리뷰에 보이겠죠. 여기 샘플을 제공한 프리뷰 코드에서 위아래가 다르니 프리뷰에서도 다르게 나오죠. 여기 이모지는 상품의 이모지입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게 따로 뺐습니다. 그러면 풀뷰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는 연료 상태를 보여주며 연료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료를 구매하는 팝업, 그리고 연료 구매 팝업이 뜨게 하는 버튼입니다. 이것은 연료 구매 시 로컬에 저장하는 함수입니다. 또한 연료를 소모할 때 애니메이션과 연료 감소를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디스패치 큐 어쩌고 하는 것은 메인 UI 스레드에서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기법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전문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수행할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큐의 맨 뒤에 예약하여 하나씩 일정 간격으로 수행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일단 아직 없어서 에러 나는 줄을 막아놓고 연료 구매 관련 비율을 만들어야겠죠.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데 몇 가지 연료를 가로로 표시하죠. 여기서 잠깐 앱 스토리지 속성은 자동으로 앱 설정 값이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앱 설정에 저장할 값은 문자열 키를 써서 각각 만들어 둡니다. 자, 이제 내 상품 연료 상태 뷰를 만들어 보죠. 연료 상태를 터치하면 연료를 소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재 연료 보유 상태가 표시되죠. 연료 종류와 보유량이 차례로 표시됩니다. 어마운트, 즉 연료량이 0이면 디세이블 시키는데 이 함수는 아직 안 만들어져서 오류가 나죠. 언어표에서 샘플 연료를 넣어줘야 프리뷰에서 즉각 볼 수 있죠. 어마운트 함수를 만듭니다. 현재 보유량을 리턴하죠. 여기 현재 내 연료 변수가 없군요. 비율로 선언해야죠. 컨슈머는 없으니 일단 막아두고, 이 뷰는 차일드 뷰 형태로 보일 거니까 프리뷰에서 레이아웃을 주면 실행될 때와 모양이 비슷하겠죠. 그러면 프리뷰가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으로 컨슘 함수를 만들면 보유한 연료가 줄어들도록 변수값을 감소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파일 프라이빗은 앱 스토리지 변수를 파일에 저장함으로 앞에 붙여주는군요. 막아뒀던 컨슘을 풀고 원래 이 뷰를 차일드로 쓰는 곳으로 가서 방금 만든 창을 막아뒀던 코드를 풀면 이렇게 연료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를 구매할 수 있는 뷰를 만들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팝업인이 레이아웃을 줍니다. 우측에 프리뷰 보이죠? 멤버 변수에는 항상 인바이먼트 오브젝트 스토어를 선언하고 구매를 누르는 순간 불려질 클로즈 변수도 있고 연료 상품 배열 변수도 있죠. 프리뷰에 쓰일 생성자는 파라미터가 없고 스테이트가 없는 변수는 초기화해줘야죠. 런타임에 쓰일 생성자는 언퍼체이스에 클로저를 받는군요. 여기서 잠깐 이스케이핑은 매개 변수로서 클로저 함수가 넘어올 때 이 클로저는 여기서 바로 쓰지 않고 나중에 즉 비동기로 쓰일 때 붙입니다. 자, 주유소 뷰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는 가로 방향으로 또 뭐가 반복되죠. 주유구, 즉 연료 상품 하나를 표현하는 풀 프로덕트 뷰가 없군요. 일단 막고 만들어 봅시다.
역시 여기다 멤버 변수는 인바이먼트 오브젝트가 붙어있는 전역 변수 스토어가 있고, 여기 두 변수는 마치 에러 팝업을 준비한 변수들 같죠. 그리고 언퍼체이스에서 클로즈 함수 변수이고, 다음 아이콘 리턴하는 거. 잠깐 여기까지 제대로 강의를 봤다면 지금 하는 init 함수나 변수들 모양이 다들 비슷하여 익숙해지고 있겠죠. 이런 뷰를 디자인할 때 많은 속성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찾아 쓸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됩니다. 구매 버튼 나오죠.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밑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짐작이 된다면 지금까지 잘 따라온 거죠. 여기 알러트 나왔군요. 위에 두 변수 선언할 때 짐작했죠. 메시지와 플릭 하나. 요건 일단 맞고, 일단 프리뷰가 안 보이니 답답하죠. 그거부터 해야겠네. 여기 프리뷰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데이터가 뜨지요. 이렇게 뭐가 보여야 하는 맛이 나지. 문제는 이 버튼입니다. 이런 단일 뷰는 단순 바형으로 밖으로 빼죠. 왜 빼는지는 나중에 깨닫고 처음엔 그냥 따라해 보는 거죠. 좀 낯설은 코드가 나오죠. 태스크. 새로 나온 방식으로 비동기 작업을 위한 건데 주로 네트워크 작업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안에 어웨이트는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 작업인데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코딩 방식이에요. 이 함수는 반드시 어싱크 함수 타입이어야 합니다. 아래 어싱크 빈 함수를 일단 만들어 놓았죠. 이거 풀면 그렇지, 많이 보았던 파란 버튼이 나오죠. 이걸 사용했던 창으로 돌아가 주석을 풀고 샘플 데이터를 넣어주면 드디어 주요 상품 리스트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샘플 데이터만 붙여서 완전한 앱 모양을 보면서 화면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내 차 주유 상태 화면으로 가서 이 번개 표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주문용 팝업이 떠서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이런 단일 주유 상품이었던 거 기억나죠? 자, 이제 아까 내 미니카 목록으로 돌아가서 다시 되새김하면 상품을 터치하면 상세 보기가 보이고, 요건 상품 구매 팝업이고 요건 단일 상품이죠. 프리뷰는 이렇고 런해서 한번 봐봅시다. 런 시뮬레이터에 실행되었죠. 어차피 샘플 데이터라 프리뷰랑 별반 다르지 않죠. 여기 마이카 상세 데이터가 안 나오네요. 그렇지, 여기 링크를 아직 안 풀어줬군요. 아, 그리고 이것도 아직 안 했구나. 내 상품이 없을 때 샵으로 바로 가는 버튼, 여기 상품 없을 때 버튼, 샵 버튼 나타났네. 다시 런 하면 이제 화살표가 나오는 거야. 그래, 구매 팝업이 안 뜨네. 배경은 흐려지는데. 아, 여기도 아직 막혀 있고. 풀 스토어 뷰. 다시 런.
아, 여기 있구나. Is full store showing이 true이면 팝업 창이 뜨도록. 그렇지, 이렇게 떠야지요. 이상으로 인앱 결제 스토어킷2 데모 앱을 UI 위주로 앱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강의도 기대되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강의는 인앱 퍼체이스 엔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바이.